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릎학교에서 과학을 맡고 있는 백성혜입니다. 요새 그 아이들 그 PC에 너무 중독돼 있죠? 컴퓨터 게임에 특히 많이 중독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 그 폭력 예방 그 재단 조사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사실은 그 서너 시간 이상씩 그 컴퓨터에 빠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여튼 그 자녀들하고 그 전쟁을 하느라고 어느 집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자판기 들고 나가는, 출근할 때 뭐 아버지가 자판기를 들고 나간다든지 뭐 정말 보드를 빼가지고 나간다든지 뭐 그러기도 하고, 저희 집도 그 남자애만 둘인데 너무 게임을 좋아해서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뭐 인터넷도 끊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어느 집이나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컴퓨터에 대한 아이들의 중독을 그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가 막아주기 위해서 많은 그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 아무리 규칙을 지키려고 해도, 약속을 아무리 해도 한 번 그게 이제 중독에 빠지면 그 자기가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 집은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요새 그런 PC방을 돈을 줄 테니까, 그 돈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너네들이 알아서 그 돈으로 PC방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PC방은 또 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보면 정말 유해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환경에 아이들을 그 보내는 마음도 참 많이 불편해서 다들 어떻게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저도 참 고민인데요. 하여튼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자녀들이 좀 그런 데서 좀 벗어나면서 자기의 생활을 건전하게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볼 수 있으려면 우선 색도 그렇지만 물체를 볼 수 있으려면 우선 빛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깜깜하면 색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내 눈에 어떻게 색이 보이는가를 이해하려면 실제로는 우선 빛의 성질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색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빛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빛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빛과 그리고 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서도 또 이 색은 잘 이해가 안 되고, 내 눈에 시신경 중에 원추세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색을 감지하는 기능들을 하는데, 그것도 또 같이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왜 내가 그러한 색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는 중고등학교에 흔히 보죠. 프리즘을 가지고 햇빛을, 우리가 햇빛을 보면은 그 하얀 백색광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갈라지는 걸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리즘 대신에 우리가 물방울이 공기 중에 떠 있으면, 비 오고 나면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막 떠 있죠. 그러고 나면 항상 비 온 뒤에 이 햇빛이 쪼이는 쪽 반대쪽을 바라보면 무지개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바로 이 프리즘과 같은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백색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빛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빛의 덩어리들이 다 모여 있어요, 햇빛에는. 그래서 막 이제 쏟아져 오는데요, 우리한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빛의 종류들이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고, 왜 꺾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페르마의 원리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 페르마의 원리라는 게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비유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모래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다예요. 자, 그런데 내가 모래사장에 누워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데 지금 저기 바다에 갑자기 보니까 한 사람이 막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구하러 달려가야 되는데
내가 수영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어떠시겠어요? 가능한 대로 바다를 많이 헤엄쳐서 가지 않고 가능한 한 모래를 많이 달린 다음에 짧은 거리 동안에 헤엄치는 게 낫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능한 대로 이렇게 모래사장으로 많이 간 다음에 바다는 짧게 건너갔을 때 구하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집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빛이라는 것도 결국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의 경로를 따라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이라는 것이 어떤 물체에 들어오면 꺾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차피 느려서 헤엄치는 속도나 이 모래사장에서 걷는 속도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더 빨리 가는 거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느리다면 둘 다가 큰 차이가 없다면 직진을 합니다. 빛은.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느릴 경우에 빛은 이렇게 꺾이는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아까 태양에서부터 쏟아져오는 빛들이 에너지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물론 이 바깥에도 에너지들이 있지만 우리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요 영역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시광선 안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빛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시면 이쪽이 숫자가 낮죠? 근데 이쪽이 에너지가 높은 쪽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나 보라색 쪽이 에너지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에너지가 낮아요. 그럼 왜 여기가 숫자가 높으냐?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파동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동을 막 하죠. 그런데 한 1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진동을 하면 진동을 막 하면 이 거리가 짧잖아요. 이렇게 느리게 진동을 하는 것은 이 길이가 길죠. 우리가 이게 파장이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파장이 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에너지가 낮은 이 파가 되고요. 이것이 에너지가 높은 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그럼 에너지가 높을수록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 모래사장에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에너지가 높은 파가. 그러니까 파란색 쪽이 훨씬 더 많이 꺾입니다. 붉은색 쪽보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물방울이나 프리즘 같은 걸 생각을 해보죠. 빛이 이렇게 들어오지만 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갔지만 사실은 이 빛은 저런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빛들이 모두 섞여 있는 것인데 이 안에서 꺾여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붉은색이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좀 덜 꺾여요. 그런데 노란색은 그거보다 에너지가 높으니까 좀 더 많이 꺾이고 파란색은 그거보다 더 많이 꺾입니다. 에너지가 클수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빛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나가는 것들을 보면 이제 처음에는 하얀색 빛으로 들어왔던 것이 물방울이나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색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려면 빛이 들어오는 쪽을 등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빛이 이쪽에서 들어와서 저렇게 물방울에서 꺾여가지고 내 눈에 무지개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빛마다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는 많이 꺾이고 또 낮은 에너지는 적게 꺾이고 하다 보니까 들어와서 굴절률이 달라서 나중에 빛이 퍼져 보이는 것. 그게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을 보는 것들인데요. 자, 이렇게 우리의 이제 빛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에너지의 덩어리들로 되어 있다는 걸 배운 다음에는 이제 눈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눈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있는데요. 그 원추세포에 있는 색감지 어떤 기능이 모든 색을 감지할 수 있도록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빛을 감지하는 센서는 딱 3종류밖에 없는데요. 그 센서가 바로 빨간색을 감지하는 센서와 초록색을 감지하는 센서, 그 다음에 파란색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 빛의 삼원색이
이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 눈의 기능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 삼원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 종류 센서밖에 없으면 우리가 세 종류 색밖에 못 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노란색도 보고 보라색도 보죠. 그렇죠? 어떻게 그러한 색을 볼 수 있을까? 참 신기하죠? 그거는 이 빨간색 센서 하나만 작동하면 우리가 빨갛게 보이는데요. 빨간색 센서와 초록색 센서가 같이 작동을 하면 우리가 노란색으로 봐요. 신기하죠? 어떻게 그 둘이 작동하면 노란색으로 보일까? 처음에는 그게 노란색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두 센서가 작동하는 것을 이제 감각으로 느끼잖아요. 그럴 때 미수 선생님이나 엄마가 야, 저런 걸 노란색이라고 한단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배우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이 자기의 그 원추세포의 두 센서가 자극을 받을 때 이름을 마음대로 붙이겠죠. 뭐 강아지 풀색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을 막 붙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노란색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된 색이지 절대 누구나 처음서부터 그것을 노란색이라고 타고나면서부터 알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우리의 그 눈의 구조를 잘 보시면은요. 우리의 눈의 구조는 센서가 3개밖에 없어요. 그쵸? 자,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이것이 이 센서가 자극되고 다른 두 센서가 자극이 안 되면 우리는 그것을 빨간색으로 감지를 하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빨강색과 초록색 센서가 모두 작동을 하면 우리는 신기하게도 그것을 노란색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과 파란색 센서가 동시에 작동을 하면 우리가 자홍색이라고 부르는 색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록색과 파란색 센서가 다 작동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청록색이라는 색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런 센서 작동하는 기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텔레비 모니터라든지 왜 그 컴퓨터 모니터들 보면은요. 텔레비전 사러 한번 가보시면은 화면마다 다 색감이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결국 그 안에도 3가지 그 색을 발현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색들을 표현하는데 그 기능들이 그 기계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비싼 거일수록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색을 낸다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면 그럼 우리가 훨씬 더 기능이 좋은 그런 모니터나 화면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 혹시 여러분 그 삼파장 전구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 삼파장 전구는 우리가 태양빛처럼 보기에는 꼭 백색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태양빛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다 골고루 섞여서 우리 눈에 이제 쏟아져 오는 것이지만 삼파장 전구는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파란색 그 빛만이 사실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세 빛만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으니까 그 세 센서가 모두 자극이 되면 우리는 그냥 백색광으로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빛이나 삼파장 전구나 모두 백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 눈의 센서 셋을 모두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이 여러 종류의 센서가 없고 딱 셋만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별로 그 좋은 그 어떤 도구는 아니에요, 우리 눈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실제로는 보라색 파장의 빛이 오는 거하고 말이에요. 보라색 파장의 빛이 와도 우리는 보라색 감지 센서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파장이 오면 우리는 항상 파란색 센서와 빨간색 센서가 동시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는 보라색으로 그렇게 두 센서가 자극되는 걸 우리는 보라색이라고 이제 혹은 자홍색이라고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빨간색과 파란색 센서 둘이 와도 우리는 똑같은 색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빛이 오는 거나 이 종류의 빛이 오는 거나 나한테는 같은 빛으로 같은 색으로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혹시 아세요? 그 전묘화 있죠. 전묘화. 한동안 그 유행했던 화풍 중에 전묘화를 보면 가까이서 잘 보면 이 빨간색, 파란색이 점점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우리 눈에 보라색으로 보이죠? 네.
그쵸? 안 섞어놨어도 우리 눈에 그 파장이 동시에 들어오면 우리는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전묘화가 우리 눈의 그 감각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미술에 표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과학하고 미술이 서로 관련이 참 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자녀분들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빛이 어떻게 섞일 때 어떻게 색이 보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게 문방구에서 흔히 살 수 있는 초록색 셀로판 종이거든요. 이걸로 이 전등을 이렇게 가리면 초록색 빛이 나오겠죠? 자, 이 초록색 빛에 이 셀로판을 제가 이렇게 비치면, 붉은색 셀로판을 지금 이렇게 비치면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노란색이 된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파란색 셀로판지로 이렇게 싸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셀로판지를 이렇게 비치면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보라색 혹은 자홍색이라고 부르는 색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초록색을 이렇게 비치면 무슨 색이 보일까요? 이런 걸 우리가 청록색이라고, 청색보다는 녹색에 가까운 청록색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거를 자녀분들하고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제가 이제 색을 섞었을 때 그 빨강색과 초록색 그 셀로판지를 덧붙여서 빛이 섞였을 적에 노란색 보이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둘이 섞었을 때 보라색 혹은 자홍색 섞이는 거 보셨고요. 둘을 섞었을 때 청록색으로 섞이는 거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것을 알면 보색이라는 미술에서 배우는 그 색의 보색 외우기도 참 쉬워요. 이 빨강색은 빨간색 센서 하나만 작동하고 두 센서가 작동 안 하는 거죠. 보색은 대신에 빨간색이 작동 안 하고 두 센서가 동시에 작동할 때 보색이라고 우리가 느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록색이 바로 빨간색의 보색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반대로 우리가 노란색이라는 건 빨간색과 초록색 센서 둘이 작동을 하면 노란색으로 보이죠? 네. 그때는 파란색 센서가 잠자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란색의 보색은 파란색이에요. 자, 그래서 보색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 센서 중에 이제 어떤 것이 작동할 때 작동하지 않았던 그 센서들이 작동하는 것, 그것이 서로 간의 보색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는 그러한 그 색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원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색들이 있는데요. 그런 색은 어떻게 보이는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노란색에 빨강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되죠. 네. 아세요? 자, 이 노란색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듯이 이 빨간색과 초록색 센서가 모두 작동하면 사실은 이제 이게 다 노란색으로 저희는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빨강색을 더 섞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물감은 섞으면 어떻게 되냐? 물감은 특정한 색만, 빨간색 물감이라는 것은 빨간색 빛만 반사하고 나머지 빛을 다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노란색 물감에서 나오는 일부 빛을 빨간색 물감이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이 다 자극이 안 되고 우리 센서 중에 좀 자극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다가 붉은색 쪽 센서가 물감이 더 양이 많으니까 이쪽이 더 많이 자극을 받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붉은색 센서가 훨씬 더 자극을 많이 받고 초록색 센서 쪽은 그 자극을 적게 받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센서가 이런 강도로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이거를 주황색으로 느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분홍색 하나만 더 공부해 보죠. 우리가 분홍색은 붉은색에다가 그 흰색을 섞으면 되죠? 근데 아까 흰색이라는 것은 세 센서가 모두 자극을 받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센서가 동시에 자극받으면 우리한테는 백색광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흰빛을 섞었다는 얘기는 세 센서를 모두 자극했다는 이야기고, 처음에 붉은빛이 있었으니까 붉은색 센서를 자극하는 쪽이 훨씬 더 강도가 세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센서들이 자극을 받으면 우리는 분홍색으로 느껴요. 자, 그런데 흰색을 자꾸 탈수록 이 세 센서를 자극하는 강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 점점 밝은 분홍이 돼가겠죠? 네.
나중에 이 끝까지 다 새 센서를 자극받으면 우리는 하얀색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 즉 센서가 다 자극받는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걸 우리가 미술에서는 명도가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세요? 그래서 항상 어떤 원색에 흰색을 섞을수록 명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검은색을 섞을수록 명도가 낮아지고, 검은색이라는 건 빛이 흡수되고 내 눈에 들어오는 자극이 점점 없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흰색이 가장 명도가 높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술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과학에서는 그거를 우리의 원추세포의 기능으로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색을 감지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준비된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물감을 사용하는데요. 이 물감의 색은 물감을 구성하는 물질 입자들이 여러 종류의 파장을 가진 빛들 중에서 어떤 빛을 흡수하고 어떤 빛을 반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물감은 지금까지 살펴본 빛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빛과 물감의 혼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붉은색 물감과 초록색 물감을 혼합해 볼까요? 이 두 색이 섞이면 이렇게 회색에 가까운 색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색 빛과 초록색 빛을 혼합하면 이렇게 노란색이 됩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을 혼합해 보겠습니다. 초록색이 나오게 되네요. 그런데 노란색 빛과 파란색 빛을 혼합하면 흰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감이 빛과 그 혼합색이 다른 이유는 빛은 각자 다른 센서에 의해 감지가 되지만 물감은 한 물감의 입자에서 반사한 빛이 다른 물감 입자에 흡수되어 우리 눈의 센서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셨나요? 예, 이렇게 이제 빛을 섞고 이제 그 물감을 섞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텐데요.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백색으로 밝아져 가지만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물감 입자들이 서로 다른 자기가 이제 흡수하는 그 파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섞으면 점점 어두워지는 모습들을 아마 관찰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새 센서가 다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우리 타고나기를 그 새 센서 중에 한두 개가 작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샌냉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붉은색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불편할 때가 언제냐 하면 그 회식 자리에 갔을 때래요. 그 고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알 수가 없대요. 붉은색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 안 먹었을 때 얼른 먹어보면 안 익은 고기를 먹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새 센서를 다 작동할 수 있어서 색을 다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자연세계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편리한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센서만 작동을 안 해도 그렇게 불편한데요. 두 센서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 색도 감별이 안 되고 진하고 흐린 거 정도만 감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은 한 색의 톤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은. 그런데 새 센서가 다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예 빛을 감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물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그나마. 그러니까 이 센서라는 것이 색도 볼 수 있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빛을 감지해서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어떤 것은 붉은색을 띠지만 불투명한 것이 있죠. 그리고 어떤 것은 노란색을 띠지만 투명한 게 있죠. 자, 투명한 거는 뒤에 제 손모습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색은 특별한 색을 띠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원리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과 같은 게 이제 빨간 사과가 바로 불투명한 예에 속하는데 빛이 왔을 때 다른 빛들은 다 흡수해버리고 붉은색 파장의 빛만이 반사되는 겁니다. 그럼 내 눈에 붉은색 센서를 자극하니까 우리는 붉은색으로 보이고 불투명하게 보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투명한 어떤 물체에 빛이 통과됐을 때 노란색 투명한 물체라는 것은 파란색을 센서를 자극할 수 있는 빛은 차단이 돼버리고 빨간색과 초록색 빛만이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눈에 이 둘이 다 센서가 자극되면 우리 눈에 노란색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빛이 이미 통과했으니까 이 뒤에 있는 물체도 보이겠죠? 이게 투명한 물체이면서 색을 띠는 물체의 원리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네. 선생님 질문인데요. 네. 카멜레온은 어떻게 피부색을 변하게 하나요? 아, 이 카멜레온이요. 우리한테 알려지기를 자기가 자유자재로 자기의 표면색을 바꿀 수 있는 신기한 동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카멜레온은 이 표피층에 다양한 색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세포들이 있대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색을 세포를 더 이렇게 크게 부풀린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색을 띠게 되는 거고, 그 색이 축소되면 다시 그 색이 안 보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색을 변화시킨다고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빛과 색과 그리고 내 눈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오늘 무슨 색 옷을 입고 왔죠? 예, 다들 훈련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원추세포 안에 어떤 센서들이 자극되면 이것을 분홍색이라고 부른다고 이제 익숙해지셔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나 그러한 색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이 따로 있고 실제로는 얼마나 센서를 어느 정도 자극하는지는 다들 잘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색을 보고 있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센서들을 자극하는 정도들이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분홍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훈련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이것을 분홍색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자연세계를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꼭 진리는 아니고 나라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오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학에서 옛날에는 관찰한 사실이 진리라고 많이들 믿었는데 이제는 도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관찰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과학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많이 변해간다는 것을 오늘 이 색과 우리의 눈의 구조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자녀분들하고 이런 색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 무릎학교에 제 과학 선생님한테 질문 있습니다 하고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성의껏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